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후보가 사퇴했지만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내 접전을 벌이면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 출신이죠. 민주당 비례대표 한정희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모두 안철수 얘기를 입에 달고 다니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국민들이 말씀드리자면 염증을 느끼고 있는 정치인에 대한 불신, 그것을 사실은 타파한다라고는 어떤 이미지가 있으셨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셨고, 그래서 그 안철수 후보가 우리 국민에게 주었던 그 울림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울림들을 어떻게 받아서 실질적으로 정치 쇄신을 하느냐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대선 후보로 나선 모든 분들에게는 그게 유효한 거라고 봐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 가운데 부동층으로 남아있는 이 부분이 캐스팅 보트를 주고 있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지금 대선 전략에서 민주당, 안철수 후보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런 얘기들인데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돕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정치를 통해서 하려고 하셨던, 후보로 나서시면서 하려고 하셨던 그런 것들을 사실 민주당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선거 기간 중에,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중에 같이 그런 울림들을 계속 해주면서 해주신다라고 하면 우리 당에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쇄신의 의지가 강하다면 단일화 전국에서 말이죠. 쇄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쇄신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봅니까? 그 흔히 말하는, 쉽게 얘기하면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정치 쇄신안을 마련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당론으로 나온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당론으로 정리된 것이 있고, 또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또 제안해 주신 몇 가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은 조율하는 과정에서 약간은 시간이 너무 짧았고요. 그런 쇄신안을, 공통적인 쇄신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을 하는 시간이 조금 짧았다는 생각이 있고, 지금 저희 문 후보님께서도 정치쇄신위원회라고 하는 차원, 국민정치쇄신위원회로 아예 크게 만들어서 이걸 지속적으로 해나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쇄신안이 완벽하게 마련이 된다라고 하면 19대 국회가 진정성을 가지고 그걸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안철수 후보의 사퇴를 보면서 민주당이 문을 걸어 잠그고 웃고 있다. 겉으로는 당혹스럽고 미안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다. 전략대로 되었다. 이런 얘기들인데 실제 그렇습니까? 그건 그렇진 않았습니다. 예. 네, 그렇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좀 이제 아쉬웠던 것은 어쨌든 단일화 과정과 관련한 시간이 좀 많이 좀 촉박했다. 그래서 서로 조율하고 합쳐지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굉장히 좀 사실은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감정이 들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 스스로도 좀 그랬었고요. 그래서 저뿐 아니라 우리 당에 계신 대부분의 의원님들 또는 그 당원들, 대의원들 할 거 없이 민주당을 지지해 주신 분들이 다가 안철수 후보의 그런 용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분이 하려고 했던 것을 결국은 우리가 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큰 짐을 어쨌든 짊어진 거기 때문에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부산 출신이니까요. 부산을 자주 가셔서 선거운동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 경남이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산 경남 선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부산의 위대한 선택, 위대한 여정이 이번에 가능할 것 같다라고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길게 좀 존재하고 왔던 지역구도의 형성돼 왔고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일정 부분 투표에 관련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닌 또 다른 그 선택의 방향들을 지금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택시 우리 운전하시는 기사 선생님들을 보고도 만났고, 또는 버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식당에서 그냥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주의가 다시 부활할 거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주의가 부활하기를 바라는 분들도 좀 있으십니다. 그게 선거 구도로 보면 굉장히 선거 구도를 단순하게 만들어서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좀 단순하게, 흔히 말해서 우리가 묻지마 투표라고도 하는데요. 그렇게 하게 하는
되기도 하죠. 물론 지금도 여전히 이번 투표에서도 18대 대선에서도 일정 부분 그렇게 그 지역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투표의 수가 전혀 없을 것이다라고는 저는 뭐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게 일정 부분 있지만 그게 아주 많이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봐지는 거죠. 그동안 뭐 참여정부 또 우리 저 MB 정부 거치면서 민주당이 좀 부산 경남은 상대적으로 좀 소홀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 만회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만회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좀 까칠한 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 부산 경남에 계신 분들께 저도 부산 경남에서 크고 자라면서 느낀 건데 그러면 부산 경남을 오랫동안 그 지지 기반으로 두고 있었던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과연 그럼 부산 경남에는 무엇을 해줬는가? 지금 부산 경남이 처해 있는 지금 상황, 사실 우리나라가 삼면이 그 해양이기 때문에 사실은 해양, 조선, 항만 이것을 필두로 해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끼고 있는 거기에 지역주의에 기반해서 지금까지 그 세력을 확대시켜 왔던 새누리당은 과연 그 힘을 어디다가 썼는가? 왜 그 지역의 바램들을 제대로 안아서 제대로 커나갈 수 있게끔 기반을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이런 아쉬움은 좀 있죠. 또. 예,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